다음은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갔죠, 지금요. 그런데 이런저런 또 뒷말이 좀 있습니다. 이 체제에 대해서 보시죠. 윤호중 비대위,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거예요. 계속 파열음이다. 이대로는 지방선거 못 치른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앞서서 일명 기사 때 소개해드렸죠. 어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박지현, N번방 추적 뭐 이런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올해 나이가 26입니다. 굉장히 젊은 공동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비대위원 8명 중 절반이 2030 세대고요. 자, 지금 서울과 호남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윤호중 체제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 모임이죠. 보좌진 협의회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어제 조언을, 쓴소리를 좀 내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요. 어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브리핑 내용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여성, 민생, 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전체 비대위원의 절반을 2030 세대로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N번방의 실체를 밝히고 여성 혐오에 맞서온 박지현 선대위 디지털 성폭력 근절특위 위원장께서 담당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2030 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쇄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뭔가 쇄신의 각오 이런 걸 밝혔다. 이런 평가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내는 반발이 있는 거예요. 윤호중 체제로는 안 된다는 반발이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김두관 의원이 특히 이제 강하게 목소리를 좀 냈어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윤호중 위원장으로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친 거죠. 이 정도면은요. 안 된다고. 그리고 혁신 바라는 당원이라면 모두 반대해야 된다. 바뀌지 않은 뻔한 간판. 지방선거는 물론 당도 망칠 것이다. 당이 망한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강도 있게 비판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면요. 이재명 전 후보 얘기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다뤄보고요. 자, 신경민 의원님. 네. 윤호중 체제, 지금 당내 진짜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김두관 의원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진짜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윤호중 본인에 대한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그 비대위의 선례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목소리를 김두관 의원이 실은 건데, 김두관 의원이 이제 앞 대목에 전반부에 이제 이 윤호중 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개인으로 보면은 지금의 원내대표 자리 앞에 사무총장을 했고요. 예. 또 조국 사태 때도 그때도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하면서 목소리를 냈는데, 이 최근 1년의 굉장히 중요한 사태에서 전부 당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조국 사태 사무총장으로서의 총선 때는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일을 했고, 이번에 지도부가 다 물러날 때 같이 물러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지난번 4.7 재보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7 재보궐로 완전히 참패를 했을 때, 역대급 참패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물러났거든요. 물러나면서 바로 원래는 5월까지 임기인데 임기를 조기에 종료하면서 예.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겼습니다. 그 4.7 재보궐 모델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당내 내지는 원내에 꽤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참패나 문제점에서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임기를 오히려 보면 이렇게 연장시킨 꼴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국민들 앞에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 6월 1일 날 그래 민주당을 찍어주자. 이렇게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지금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좌고 우면하지 않고 쭉 가고 있는데요. 예. 또 하나는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친문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친이해찬계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대주주로서 이해찬 전 대표가 뒤에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과연 민주당이 그러면은 정말 새로운 민주당, 변모하는 민주당, 혁신하는 민주당으로 비춰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그 몇 가지 지점에서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 내 이제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있다 지금 일단은 출발을 한 건데 당내에서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김두관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또 곁들였어요. 대선으로부터 선전한 이재명. 여기 선전했다라는 평가 일단 하고요. 그러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지방선거의 상징이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이재명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전 후보 중심으로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내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은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대선 재수 필수 코스인 당권. 이재명도 당권 도전하나. 그러니까 필수 코스라고 그랬어요. 대선에 재수할 때는 이 코스를 꼭 거쳐야 된다. 그게 뭐냐면 당대표인데 보면 과거 YS, DJ, 이해창, 문재인 다 당대표를 거치고 다시 대선 도전했다. 이 뭔가 전례를 좀 더 주목하고 있군요. 패배 후에 당을 장악해 대도전에 나섰다. 그러니까 8월 전당대회 출마 관심이다. 그리고 앞서서 김두관 의원 얘기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요. 다음 하나 더 보죠. 0.73%포인트 차. 이게 줄여서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줄임말이에요. 이재명 조기 등판론 솔솔. 그래서 선거에 졌는데 벌써 다시 또 뭘 역할 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방선거, 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의 승산, 윤호중 체제 아니면 이재명 체제. 지금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과거의 선거를 분석해 보면 정권 초반기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예. 집권 세력을 밀어줬던 전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권 후반기에 가면 그 정권에 대한 심판, 비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민주당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굉장히 불리해요. 이번 대선에서 몇몇 지역, 6개 지역과 세종 그렇게 7군데의 광역 지역을 이재명 후보가 더 이겼다고 해서 예. 그 판세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런 기대에 삿바싸움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겠다는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이해찬계 당의 주류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계속 기득권을 놓지 않는 한은 지방선거 하나만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시중에 그런 얘기 하죠. 이번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폭삭 망해야 그다음에 총선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이번 지방선거에 또 6개, 7개 차지하면 아마 총선도 지고 다음 대선까지 이제 보수 우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또 고착화될지 모른다. 패배할 때 아예 완전히 패배를 해야지 또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더 문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럼? 그런 점에서 윤호중이라는 비대위원장이 정말 한심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 이 민주당 세력 아닌 제3자들이 보기에도 예. 그걸 왜 민주당 안에서는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비대위라는 건 이렇게 예. 선거에 지고 큰 아픔이 있을 때 기존의 주류를 차지했던 지도부를 차지했던 세력은 몽땅 후손으로 비껴나고 예. 제3의 세력이 임시로 맡아서 국민에게 예. 또는 당원에게 그걸 이끌어 가다가 그리고 이제 8월에 지금 전당대회가 예. 예정돼 있잖아요. 이 8월의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지금 앵커가 아까 던진 문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의 당권 장악을 위해서 나설 거냐 그리고 나서서 실제 예. 싸움을 할 거냐 이건 이제 그때 가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무슨 비대위원장으로 나선다거나 이건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거하고 저는 똑같이 비춰질 그것도 수 역시 있다. 차별화 안 된다. 그렇죠. 얼마나 이 유권자 예. 아니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그런 결정을 하겠느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냥 깨끗이 사퇴하고 정말 전혀 새로운 제3의 인물로 아까 뭐 박지현 공동위원장처럼 공동위원장입니다. 예, 젊은이들이 환호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전혀 다른 분으로 비대위원장을 끌고 가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고 예. 8월에 당내에서 이해찬계든 이재명계든 예. 그때 가서는 내부의 뭐 주도권 싸움을 얼마든지 해보시라. 왜냐? 대표성이라는 건 예.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갖춰져야 대표성이 부여되는 거지.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처럼 저렇게 몇몇이 모여가지고 추대하는 식으로 어떻게 그런 대표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귀담아 듣기를 조언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말 그대로 비상인 거죠. 대선에 졌으니까. 그리고 그 비상인 체제를 끌고 갈 조직을 꾸렸는데 이게 왠지요 출발은 했으나 마침표가 찍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대장동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전 후보 그리고 윤석열 당선이 다 관련돼 있죠. 지금요. 이 대장동 문제는. 왜냐하면 대선 전에 서로를 겨냥해서 서로 몸통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특검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보다 낫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특검 꾸려서 그냥 수사 진행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랍니다. 지금 어제 이제 특검과 관련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대장동 특검 나선 민주당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했고요.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은 지난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우리 당은 이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 특검 실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특검에 동의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일단 뭐 양쪽 얘기 들어보시면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요. 일단 특검으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걸 뭐 머뭇걸 이유가 없다고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3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 좀 돋보겠습니다. 자 각각 윤석열, 이재명 겨냥 특검으로 보인다. 서로 겨냥하는 바가 다르다. 근데 근본적인 입장 차로 이게 협상 산 넘어 산이다. 타협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거 혹시 제2의 두루쿵이 될라. 이 뜻은 이게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뭔가 자칫 뭔가 부메랑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있다는 겁니다. 천하람 변호사. 네. 이거 특검 잘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이 예. 서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매우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선거 과정에서 양쪽 다 특검을 국민들께 약속해 왔고 예, 한다고들 했어요. 네, 당선인께서도 뭐든 어떻게 보면 예. 진상규명 필요한 조치 하겠다 했기 때문에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기사에서도 확인했듯이 차라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상설특검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예컨대 현 정부의 법무부 차관 뭐 이런 분들이 예. 그 특검 추천위원회가 그렇죠. 될 수 아무래도 있고. 현 정부에 가까운 인사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위원회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으로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뭐 기관이나 인력 같은 것도 저희 국민의힘이 제안해 놓은 것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제2의 드루킹처럼 민주당이 주도해서 가더라도 뭐 진상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의석수 자체가 워낙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민주당 안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으로서 사실 뾰족한 수는 없는 특검법을 그런 만들어서 상황입니다. 아예 그냥 통과시켜도 그냥 관철시키는 방법.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특검을 임명하려고 한다면은 예. 민주당으로서도 시간이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다고는 했습니다. 이거 특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아주 자세한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양쪽에서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민주당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무슨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포상이에요. 대선이 끝났죠. 근데 포상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민주당이 대선에 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사 보시죠. 대선 패배한 민주당 포상 추진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올 초 지방선거 반영 약속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당내에서는요. 이거 지금이 포상을 할 때입니까? 반성 성찰부터 해야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일단 뭔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포상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의 어떤 실적처럼 좀 반영해 주기로 그거 공천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요. 윤호중 위원장이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아직 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보고를 받지 못한 일인데요.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일인 것 같습니다만 경위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부대변인. 네. 일단 뭐 대선과 결과 상관없이 일단 뭐 하기로 했다는 거라서 진행된다는 걸로 보여요 지금은. 근데 대선에 패배한 정당 포상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방금 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경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기사를 보고 좀 황당했는데 우리가 보통 포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예. 어떤 그 승리를 했을 때나 아니 뭔가 특별하게 잘한 일이 있었을 때에 대한 결과물로 통상, 주어지는 게 그렇죠, 이제 통상. 포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지금 대선 패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당내 수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자성을 요구하는 민심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포상이라고 하는 그 어휘를 써가면서 잔치를 벌일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열심히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 선거 운동에 참여했고 도왔던 그 당내의 어떤 지역 관계자들을 위로나 격려의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당 관계자 설명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 일단 지난 1월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른바 대사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을 나가셨던 분들 다 복당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복당한 인사들과 기존의 당에서 남아서 일하신 분들 아무래도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에 계셨던 분들 간에 뭔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점수를 보정하기 위해서 역할한 바에 따라서 뭔가 좀 더 포상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1월에 민주당 선대위가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다라는 설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졌잖아요.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신경민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지난 1월에 이제 후보 그 지지도가 지지부진했을 때 그리고 각 전국의 조직을 통해서 이번 대선의 그 투표 결과를 지역구별로 봐서 기여도를 평가하겠다라는 지침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방선거 공천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방침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나왔죠. 예. 근데 정무적 판단으로는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든지 당이 수습을 해야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좀 지적이 나니까 안 한다 그러면 또 당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또 한다는 걸 안 한다 그러니까 또 반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하여튼 묘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뭐가 이게 시비 분란의 꼬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요. 아무튼 좀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보상 추진 높고 감로 늘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